그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 암염 소개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살라하고 두 가지 그레이드를 소개할 텐데 이 현조라는 그 암염 중에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집트 사하라 사막 쪽에 그 시와라는 어떤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쪽 인근에서 채취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이제 2억 5천만 년 전이면은 뭐가 움직이고 막 다니는 것들이 제대로 생성되기 전이니까 엄청 퓨어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죠. 이집트 암염이 다른 저기 지역의 뭐 안데스라든가 이런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암염에 비해서 투명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렇게 그 자연 소금은 투명도가 높을수록 순도가 높은 좋은 소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버러지가 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을 가봐도 이 이집트 암염이 그렇게 막 이렇게 널리 유통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일부 이제 백화점에 고급 이렇게 제품으로 하나씩 있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단가가 쌀라 소금은 주로 이제 파인다이닝에서 위에 마지막에 딱 뿌리는 이런 정도로 씁니다. 한국에서도 원스타, 투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 쌀라 그레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 소금은 이제 식자재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kg 기준으로 4만 원 정도니까 3년 묵은 천일염보다 싸죠. 그런데 순도를 보면 이 순도를 보면 얘하고 순도를 보면 이것만 봐도 되게 많은 차이점이 나옵니다. 얘가 일반적인 3년 묵은 소금보다 천일염보다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투입량으로 투입하시면 염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을 보시면서 적절히 조정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분 소금이라는 단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염자이죠, 염자. 요건요 인간이 만든 소금이에요. 한국은요 인간이 만든 소금은 염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중식당 가시거나 저기 대만이나 태에 가시면 많이 봤을 때 로짜가 로짜. 이게 소금 로짜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암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암염이 이거고요. 소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 굉장히 오래됐어요. 1103년 고려 시대죠. 그래서 소금은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짜다는 뜻이에요. 짜다. 짠 것. 그리고 주로 바다에서 온 것, 바닷물에서 온 것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바닷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니까 소금은 왜? 짜니까. 가장 그 희한한 단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간장.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다, 강간하다. 그게 전부 여러분들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짜다라는 뜻이고 간장은요 우리말하고 한문이 섞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금으로 만든 장이에요. 콩을 발효시켜가지고 소금에서 오는 어원에다가 장 문화가 결합된 건데 한국인은요 보세요. 소금을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먹었어요. 소금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주로 변형시켜서 먹었어요. 된장, 간장, 젓갈, 김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은 정착민족이에요. 그죠? 농경민족이잖아요. 농경민족 시간이 많잖아요.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기만민족은 이동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동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담그는 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된장, 간장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의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밥. 밥과 먹기 위해서 만들었고 세 번째가 있어요. 천일염 가장 문제가 뭡니까? 쓰잖아요. 그죠? 중국 김치가 쓴 이유가 천일염을 되게 안 좋은 거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단점은 뭐냐? 써요. 3년 정도 빼줘야지만 비로소 빠지기 때문에 3년 간수라는 나온 건데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발효를 시키면 쓴맛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인은 소금을 그냥 직접 소비한 게 아니고 변형해서 먹었다. 어떻게? 발효시켜서 먹었다. 그리고 이게 발달한 이유는 우리의 주식이 밥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 자체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효시켜 먹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소금법이 있는데요. 2021년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됐냐? 천일염, 제제염. 이게 뭐냐면요. 이 천일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한 거예요. 태염, 육염은 뭐냐? 주겸의 주겸. 태워서 가공한 것들이 보니까 수분 날리기 위해서. 여기 가공성은 뭐냐? 여기다가 뭘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프랑스나 가는 데 가면 맛있는 소금들이 있어요. 다 넣은 거예요. 뭐를 이렇게. 그죠? 뭐 우리가 뭐 다시마를 넣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꽃소금이라는 거 있죠. 꽃소금. 그 MSG 넣은 거예요. 꽃소금 같은 거 먹어보면 이렇게 감칠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소금에서. 그죠?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MSG가 미원이라는 게 나트륨이 없으면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니까 MSG가 나트륨이라는 것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나트륨과 감칠맛은 한 번머리 돼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소금은요 NaCl이잖아요. 그죠? NA가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CL이 염소예요. 염소. 이게 결합이 돼서 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분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머지가 뭐겠어요? 수분이에요. 수분. 얘는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 염소하고 나트륨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수분 양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얘가 수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네랄이 녹아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근데 이 미네랄이 문제는 뭐냐? 좋은 거잖아요. 몸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네랄들은 다 써요. 이것 때문에 요 과정을 없애는 거예요. 보세요. 정지염이 수분이 4% 이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쓴 것들이 제거가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균일하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젓갈이 있는 거 젓갈이 있죠. 만약에 돼지고기 수육이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거 꼭 가놓고 싶은데 오젓이나 육젓을 꼭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풍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태어나는 새우들은요. 어떻게 가면 얘들이 내년 5월까지 자라요. 근데 겨울에는 딱 멈춰 있어. 얘들이 큰 새우가 되는 거고 얘들이 만드는 게 뭐냐? 그 유명한 5월달에 잡히면 오젓, 6월달에 육젓이 나오는 거예요. 육젓이 뭡니까? 가장 클 때 육젓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음 달에 죽어요. 그죠? 죽기 직전에 가장 비대한 새우들이야. 엄청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우들이 있어요. 5월달에 낳는데요. 얘들은 10월달에 죽어요. 조그만 새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종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이. 근데 우리는 주로 겨울 새우 요거 있죠? 그거 먹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젓, 육젓, 그죠?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냉면집 있어요, 서울에. 거기는 여러분들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육젓을 드럼통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눠서 먹는데 2,500까지 오른 적이 있대요, 몇 년 전에. 2,500만 원에 한 드럼통이 2,500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팔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돼지고기 국민은 육젓만큼 따라갈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제가 그 3개월 전에 일본을 갔는데 후쿠오카 갔다 왔어요. 라면집 갔는데요. 라면집에서 이상한 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우 같은 데 다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유자 같은 거 그 즙을 뿌렸는데 섞었는데 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초밥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또 저걸 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광천 새우젓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요 한국식 새우젓을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떻게 먹냐. 써보세요. 나 좋을 것 같아. 새우를 완전히 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수분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없앤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유주라든지 섞어 주는데 수분이 빠지니까 굉장히 먹기 편하고 그 국물 요리하고 초밥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놀랐고 지금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K푸드 뜬 것도 있지만 감칠맛을 그렇게 먹는 경우는 일본은 없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발효가 좀 저희는 다른 게 단순 발효를 먹어요, 얘들은. 그죠? 우리는 복합 발효 먹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발효가 뭐냐면 식물성, 동물성을 다 섞어서 먹는 문화가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해석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새우젓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국 같은 새우젓 나타난 곳이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서해에는 새우젓, 조기젓, 그죠? 남해는 우리 멸치젓, 동해는 명란젓, 그죠? 그 종류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대구에 와서 거 재봤는데요. 염도가 보통 한 1.0에서 1.1 정도 돼요, 보통. 맛집들이. 그런데요, 일본은요, 1.5가 넘어가요, 보니까. 근데 그 한국인의 염분 문제는요, 되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저염식이 오는데, 제가 이거는 당부드릴게요. 외식하는 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1에서 1.2 사이. 염도가 약간 짠듯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염도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그냥 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수천 번 동안 재보면서 먹으면서 일본과 중국을 다니면서 재보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외식하실 때는 좀 염도를 약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2010년부터 나트륨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식품 공제에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나트륨은 표시해라. 사실 굉장히 압박이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지만 원래 한국인은 복합적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염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지금. MSG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가 거의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의 전쟁이냐? 나트륨 전쟁 같아요. 나트륨 전쟁.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소금을 잘 써라. 많이 써라. 그 대신 좋은 소금 써라.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요. 그 돈가스 집을 갔다 왔는데 로스는 등심이잖아요. 돼지 등심. 지방이 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요 갔더니 소금 전문가예요. 자, 로스는 이 소금을 쳐서 드세요. 그다음에 안심은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 소금을 그냥 먹었더니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소금만 자체적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먹어? 요리랑 합성해서 드셔야 됩니다. 소금은요 자체적으로 먹고 맛있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거기에 있는 아주 미세한 성분들이 만나야 돼. 결합이 돼야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 뭐냐면요. 그 아까 거기서 준 소금을 돼지 등 지방 발라서 먹었거든요. 달아요. 기름진 맛이 단맛으로 변하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보니까. 그래서 소금이 결합되는 순간 그 음식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식당 가실 때 소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권하시는 게 있으면 꼭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엄청난 식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